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을 강의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저 이번 시간에 점프 강의 이제 챕터 4 연소의 조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를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조건, 어떤 양적인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죠? 에너지 조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온도 조건. 이 온도가 결국 에너지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 발화 에너지나 또는 이제 점화원 에너지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이제 불이 붙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물리적 조건의 이제 양에는 어떤 양이 있냐면 뭐 산소량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가연물의 양이 있을 수도 있고. 됐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연소 조건에 갔을 때 첫 번째 나누는 게 이름이 뭐예요? 지금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이라는 게 있죠. 그럼 얘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에너지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 조건을 줄 수 있는 또는 에너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온도에 대한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인화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점화원에 의해 발화가 가능한 가연성 혼합기가 생성되는 최저 온도다. 그죠? 그래서 가연성 혼합기가 최초로 생성이 된다. 최초.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온도죠. 그쵸? 또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하한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온도. 연소를 시작할 수 있는 온도. 불꽃을 시작할 수 있는 온도. 그죠? 그리고 인화성 액체라고 해서 우리가 면류위험물, 사류위험물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인화점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다 뭐가 있을 때? 점화원이 있을 때. 그러니까 결국 공통적으로 얘기하면은 연소가 시작될 수 있는 최저 온도다라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거죠. 연소 시작이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연소점은 여기 보시면 점화원에 의해 자, 이번에는 지속적인 연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소. 그죠? 그래서 이 지속적인 연소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최저 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화점은 단순하게 불이 시작이 됐다면 그 시작뿐만이 아니고 뒤쪽에서 이제 쭉 연소가 지속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온도.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5초 이상 어떻게 보면은 연소가 유지가 돼야 되고 점화원을 갖다 떼더라도 처음에 이제 점화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었는데 내가 그걸 점화원을 뗐을 때도 자발적으로 연소가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뭐 연소가 지속되는 최저 온도다. 그리고 5초 이상 연소가 유지되는 온도다. 뭐 이런 것도 다 맞다 그랬죠. 그리고 인화점보다 기본적으로 몇 도? 한 5도에서 10도 정도 높은 온도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연소점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인화점과 연소점은 두 가지 다 뭐가 있을 때? 점화원이 있을 때 온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일반적으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소점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화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결국 얘가 시작이고, 그죠? 그리고 인화점이 낮은 애들, 우리가 걔를 이제 면류위험물로 분류를 하냐면 사류위험물로 분류를 하더라. 그죠? 그래서 뭐 특수인화물이라던가 또는 이제 일석이류, 이석이류, 삼석이류 얘네들에 대한 이제 인화점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나중에 갔을 때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디에틸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 이황화탄소 이런 애들이 특수인화물로서 인화점이 좀 낮은 애들.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애들. 그래서 걔네들이 인화점이 낮은 애들이다라는 거 정도. 그러니까 인화점이 낮다라는 건 그만큼 불이 빨리 붙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같이 잘 보시고. 얘는 따로 봐야죠. 자, 인화점과 연소점 두 가지는 점화원이 있을 때야. 여러분들 점화원이 있을 때. 맞습니까? 자, 근데 발화점 같은 경우는요. 여기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화원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발화할 수 있는 최저 온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외부에 직접적으로 내가 주지 않았을 때, 뭐를? 점화원을 주지 않았을 때. 거기 자체만의 축적된 열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화가 되는 온도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발화점 또는 착화점, 뭐 자동 발화점, 자연 발화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영어로 AIT라고 얘기합니다. AIT, AIT, AIT 다 같은 말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내부에 열이 좀 축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발화점을 우리가 따진다면 인화점이나 연소점보다는 조금 시간이 좀 길게, 그러니까 온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날 거다라고 해서 얘네 세 개를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타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예전에도 강조했었죠. 최근에도 이게 이제 문제로 지문으로 나왔었고,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요게 결국은 이런 것들과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유사합니다. 또는 연소가 되기 쉬운 조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뭐가 많을 때, 아니 분자 구조라던가, 그러니까 분자 구조가 많다라기보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분자 구조가 어떨수록 복잡할수록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탄소쇠의 길이가 길거나 탄화수소 계열의 분자량이 크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얘네들을 비교한다 그랬죠.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갔을 때 분자량이나 탄소쇠의 길이나 또는 분자 구조가 복잡한 애가 얘가 제일 복잡하고 그 다음 순서가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럼 발화점이 제일 낮은 애는 얘다. 부탄이다. 그리고 나서 요 순서다. 맞죠? 그래서 발화점이 낮다라는 게 그만큼 위험하다. 탈 게 많다. 그죠? 조그만 열의 축적에 의해서도 자연적으로 뭐가 붙을 수 있다? 불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발열량이 큰 애일수록, 산소가 많을수록, 맞죠? 그리고 요거 보십시오. 접촉하는 금속의 열 전도도가 클수록 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불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제 금속이 있는 거야. 금속.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가연물이 있다. 그럼 얘와 접촉해 있는 요 금속 있죠. 가연물과 접촉해 있는 요 금속. 자, 금속 쪽에서 내가 여기다 이제 불을 쬐요. 불을 쬐면 얘 자체가 옆으로 이제 뭐를 많이 해주면 열 전달을 크게 해준다면 얘 온도가 확 오르겠죠. 확 오르겠죠. 그러면서 얘는 어떻게 돼? 발화점이 더 낮아지겠죠. 좀 더 타기 쉬워지겠죠. 그런 개념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라고.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 가보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네,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라는 건 그만큼 작은 에너지에도 뭐가 잘 붙는다? 불이 잘 붙는다. 점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그만큼 작은 에너지에도 불이 잘 붙는다. 오케이. 열 전도율이 작다? 그만큼 내부의 열 축적이 잘 된다. 습도가 낮다? 그러니까 가연물 자체 습도가 낮으니까 건조한 애일수록 더 잘 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가연물 자체가. 그리고 증기압이 낮다라는 건 그만큼 얘가 뭐가 되게 어렵다? 휘발이 어렵다. 맞습니까? 그럼 휘발이 어려운 애들은 우리가 이제 고체 내부에, 그러니까 얘가 열분해가 되지 않고 고체 내부에 계속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열축적이 된다라는 거죠. 고체 내부에 열축적이 계속되니까 결국 발화점이 계속 어떻게 될 거다? 낮아질 거다. 열축적이 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들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조금 잘 정리를 해주시고, 자,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봐라 요 순서 같이 좀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인화점이다. 그리고 얘는 뭐가 없다? 점화원이 없다. 발화점은 점화원이 없다. 이런 것도 같이 좀 포인트로 가져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발화점이 낮은 애가 누구라 그랬어요? 얘라 그랬죠. 얘 발화점이 몇 도예요? 그렇지. 34도.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쪽에 갔을 때 두 번째가 보면 연소 범위가 나와 있네요. 그쵸? 자, 연소 범위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 범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같은 말로 연소 한계, 폭발 범위, 폭발 한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 정의에 가보면, 아니 결국 얘가, 자 보세요. 얘는 아까 에너지 조건이었죠. 얘는 무슨 조건입니까 이거? 물리적 조건이지. 얘는 물리적 조건.
양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양이야? 연소 범위가 무슨 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연소의 농도, 가연물의 농도를 따졌었죠? 가연성 혼합기. 그쵸? 그러니까 얘는 기체 쪽. 그러니까 저는 이 기체라고 하지만 결국 이 안에는 가스도 있고 산소 같이 섞여 있는 가연성 혼합기 상태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기 중에서 그러니까 산소와 가스가 지금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농도 조건이다. 가연성 혼합기가 연소하기 위해 필요한 농도 조건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연소 범위, 연소 한계, 폭발 범위, 폭발 한계라고 얘기한다. 다음, 가연물이 기체 상태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범위다. 그래서 연소 범위가 넓은 애가 있고 연소 범위가 좁은 애가 있다. 그죠? 연소 범위가 넓은 애가 더 위험한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메탄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메탄 연소 범위가 얘라 그랬죠? 5에서 15. 맞나요?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퍼센트라고 얘기하는데 1에서 4%는 연소가 되지 않는다. 맞죠? 5에서 15% 연소 가능하다. 16에서 100% 연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죠?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그래서 이때는 농도가 지금 작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연성 혼합기,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 농도가 지금 얼마 안 돼서 불이 붙지 않는 거고요. 자, 16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16 이상. 16 이상이니까 요 16 이상일 때 그리고 여기 100까지 우리가 봤을 때요. 여기는 이제 가연물은 너무 많은데 뭐가 모자라진다? 산소가 모자라진다 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즉, 이 농도 범위 안에서 가연성 혼합기가 불이 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농도가 넓은 애일수록 그만큼 타기 쉬운 범위가 큰 거니까, 확률이 큰 거니까, 어떻게 보면 농도가 많이 속하는 거니까 훨씬 더 위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머릿속에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다음 갔을 때 하한계와 상한계에 대한 게 나와요. 거기 보십시오. 그림에 가보면 하한계냐 상한계냐, 그쵸? 이 연소 한계 곡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여기 Y축에 가보면 농도나 압력 조건, 물리적 조건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이 농도, 요 정도 보겠습니다. 농도는 뭐의 농도예요? 얘의 농도죠. 그러니까 가연성 혼합기 농도니까 가연성 혼합기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 Y축으로 볼 수 있고, 요 X축 요 가로에서는 뭐를 보는 거야? 이제 온도 조건, 에너지 조건.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만났을 때 요 연소 범위 안에 들어있는 가스가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연소도 가능한 거고 폭발까지 가능한 거고, 맞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그래프 상에서 봤을 때요, 여기를 기준으로 딱 보겠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자, 얘 이름이 뭐다? 포화 증기압선이다.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여기에서는 딱 여기 포화 증기압 쪽에서는 항상 액체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가 기체가 약간 뭐를 하는 상태다? 공존을 하는 상태다. 그래서 여기서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을 하지만 약간만 왼쪽으로 가면 액체가 될 수 있고 약간만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부터 기체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액체 쪽은 가연성 혼합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연소 한계 곡선에선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연소 한계 곡선이라는 거에서는 포화 증기압선도보다 오른쪽에 있는 무슨 상태에서만, 기체 상태에서만 얘기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 이름도 물어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름이 포화 증기압선, 포화 증기압선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어떤 가연성 가스를 봤을 때 그 가스가 탈 수 있는 상한계라는 게 있고, 가연성 가스가 탈 수 있는 하한계라는 게 있다 그랬죠. 맞나요? 그래서 하한계와 상한계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내가 여기 이제 농도죠, 농도. 자, 그러면 이 하한계일 때, 농도가 최소한의 농도가 있을 때 어떤 가연성 혼합기가, 자, 거기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온도가 있는데 최초로 불을 붙일 수 있는 온도 이름이 뭐다? 인화점이다, 인화점. 맞나요? 그래서 요 하한계에 최초로 불을 붙일 수 있는 요 농도의 하한계에 최초로 불을 붙일 수 있는 온도죠. 그죠? 온도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인화점. 인화점. 그래서 아까 인화점 정의해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연소 하한계 쪽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인화점이라고 얘기한다. 요거 가로치기. 그래서 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인화점이 들어간다는 거 꼭 알 수 있어야 된다. 됐나요? 그리고 연소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농도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지금 어디 쪽으로 가냐면 조금 더 높은 온도에 뭐가 있어요? AIT. 자, 얘가 뭐야, 여러분? 발화점. 중간 어딘가에 연소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연소점은 얘기 안 해요. 연소점은 얘기를 잘 안 하고 인화점과 요 발화점만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 얘도 틀림없이 그럼 가로쳐 놓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 놓고 요 AIT에서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땡땡땡땡땡땡 그죠? 올라가 보면 이런 모양이 있다. 자, 얘가 뭐다?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C라는 물질, D라는 물질에 그냥 발화점을 전부 이어놓은 모양이다. 근데 이게 중요하다? 아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됐나요? 이런 것들 잘 보시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보실 게 뭐냐면 내가 얘를 좀 잘 보셔라. 저는 얘가 가능성 높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 자, 이름이 뭐예요? 화학 양론 조성비. 이름이 뭐다? 화학 양론 조성비. 우리가 얘를 다른 말로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CST. 그러니까 정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가 예전에 항상 예로 들었던 게 메탄이었죠. 메탄이 하한계가 5고, 그죠? 상한계가 얼마예요? 15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 하한계보다 낮을 때는 가연물이 적은 거고, 상한계보다 높을 때는 산소가 많은 거고, 그죠? 산소가 모자란 거죠. 그럼 이 안쪽에서 잘 탄다라는 거잖아요. 이 안쪽에서 가연물도 괜찮고 이제 산소도 잘 섞여 있기 때문에 잘 타는데 정말 끝내주게 잘 섞여 있는 농도라고 해서 요 센타를 얘기한다. 센타. 한 10% 정도? 얘를 우리가 가연성 혼합기가 최고 온도라던가 최고 속도를 나타낼 수 있는 농도다. 그죠?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CST.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연물도 적당히 있고 산소도 적당히 있을 때 가연성 혼합기 농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CST. 그래서 화학양론 조성비일 때 얘 CST죠. 우리는 얘가 나타나더라. 최고 연소 속도. 왜냐면 정말 끝내주게 잘 섞여 있으니까. 끝내주게 잘 섞여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너무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다라고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상한계냐 또는 뭐냐 하한계냐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또 판단을 하시면서 넘어가 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맞죠? 그리고 나서 거기 뒤에 가보면 이제 책에다가 제가 뭘 넣어놨냐면요, 이 박스를 넣어놨어요. 그죠? 그럼 이 박스가 뭐다? 어떤 가연성 혼합기가 있을 때 그 순수 물질의 연소 범위라고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연소 범위, 예전에는 그냥 연소 범위를 물어봤었어요. 또는 연소 범위를 주지 않고 뭐 위험도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지만 최근에는 이 연소 범위를 다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줬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다? 고를 수 있었다. 문제 자체에서 요 연소 범위가 이제 나와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주니까 나와 있지 않은 문제보다는 이제 주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자,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중에서 위험한 거 정도, 위험한 것들 알고 계시라 그러죠. 그래서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요런 애들 알고 계시면 좋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황화탄소 같은 경우는 외울 때 일이 이렇게 된 거, 요게 하한계죠.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보자. 우리 공부. 이미 일이 벌어졌으니까,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하자? 죽을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내가 소방공무원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야, 그냥 나 한 1년 정도 나 없다고 생각해.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맞잖아, 여러분들.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지고, 남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하고도 헤어지고, 헤어질 필요까지는 없을까요? 하여튼 여러분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 의지를 불태우는 거지. 그래서 1244 이황화탄소는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 벌려놨으니까. 그리고 아세틸렌 IOC 8 하나밖에 없다.
그죠? IOC 8 하나밖에 없다. 이거 100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읽어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돈 버는 이유가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데 가는데 파란 쪽이 없는 옷을 입고 가니까 내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빠가 한 푼이라도 더 벌게. 요즘 이제 메이커에 대해 알아가지고 애가 보세 이런 걸 안 입어요. 요즘 이제 약간 이제 꽂힌 게 약간 스포츠웨어 있죠. 그런 데 좋아하더라고. 특히 나이키나 이런 데 있잖아. 나도 옛날에 그런 거 좋아했거든. 약간 마크 있고 이런 거 있죠. 약간 마크 꼭 하나 있어야 돼. 이게 어디 메이커인지 꼭 이게 명시가 돼 있어야 돼. 왜냐면 그게 없으면 약간 어디 가가지고 약간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딸이 그렇더라고. 그 마크가 꼭 하나 있어야 되고. 다행히 나이키니까 다행인 거지, 여러분들. 나이키니까. 그거보다 더 비싼 거면 좀 그래. 나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IOC 8 하나밖에 없대. 그래서 돈 버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외울 때 사나에틸렌 요거 38광땡이라 그랬죠. 38땡. 맞죠? 그리고 에테르 A48. A48. 1948인데 여기 이 정도 그냥 보시면 된다. 수사치료 이런 것들 제가 잘 보셔라. 휘발유 14천리, 1476, 14천리. 부탄 18빨리싸. 이거 제가 화장실 갔을 때 제가 이제 액션까지 취하면서 보여드렸고. 푸이구, 에사밀리, 매일 오십시오 또는 매오십오 이런 식으로 외워두셔야 된다. 맞습니까? 요 정도는. 특히 요 4개. 요 4개. 요 4개는 외워두셔라. 됐나요? 그래서 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예전에도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나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서 20등 했던 애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20등 했던 애는 기억이 안 나 여러분들. 근데 1등 했던 애는 기억이 나.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위험한 애들 1등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1등만 알고 있으면 또 2등, 3등, 4등이 좀 서운할 수 있으니까 1, 2, 3, 4등까지. 그래서 위험도 높은 애들 1, 2, 3, 4순서. 이하산해수. 그죠? 그리고 연소범위 넓은 애들. 요 연소범위 넓은 애들, 위험도 넓은 애들 순서로. 요것 좀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드렸었죠. 아산수에이. 그리고 얘네 4개만 매프부 순으로 또 위험도와 연소범위까지 알고 계시면 좋다. 자, 이 위험도 매프부만 보면은 되게 쉬운 게 부탄이 얘고 메탄이 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얘가 더 가연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위험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됐나요? 순서? 그리고 연소 범위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내가? 역순. 뒤집어, 거꾸로, 뒤집어, 엎으면 된다 그랬죠. 매프부순으로.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최근에 시험 문제가 나왔었던 게 계산 문제. 그럼 계산 문제가 그때 출제가 됐을 때 상한계와 하한계를 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최근 시험 문제가 24년에 여러분들 박스에 가연성 가스 A의 상한계, 하한계, 가연성 가스 B의 상한계, 하한계.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한계와 하한계를 다 줬어요. 그래 놓고 이제 위험도 비교하는 거. 그럼 위험도 어떻게 구한다고요?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 그리고 하한계를 나눠주면 뭐가 나온다? 우리가 얘기하는 위험도가 나온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저는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공식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풀 수는 있어야 되니까. 됐나요? 네,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연소범위 영향요소라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어차피 얘가 가연성 혼합기. 그러니까 결국 얘가 무슨 상태야 여러분들? 이 상태잖아. 기체 상태잖아. 그래서 내가 기체를 내가 온도를 높이면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미친 듯이 움직인다 그랬죠. 그럼 막 미친 듯이 움직이면서 자기들끼리 뭐를 하기 시작해요? 충돌을 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연소 범위가 어떻게 돼요? 넓어지겠죠. 맞죠? 압력이 상승한다? 누른다 그랬어요. 연소 범위 넓어진다 그랬죠. 그쵸? 맞습니까? 자, 근데 예외 잘 보시라고. 일산화탄소는 좁아진다. 그리고 산소 농도를 증가시켜요. 내가 산소를 또 때려 넣는 거죠. 그럼 연소 범위가 어떻게 돼? 넓어지지.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난류가 형성된대. 난류. 그러니까 얘는 주변 어떻게 보면 공기의 흐름이 미친 듯이 빠르게 흐르는 거야. 그럼 자기들끼리 뭐를 많이 해요? 충돌을 많이 하겠죠. 그쵸? 넓어집니다. 자, 불활성 가스를 투입합니다. 즉 타지 않는 가스를 내가 더 집어넣어주는 거야. 더 집어넣으면 연소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좁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첨언을 제가 해드리면
온도가 상승하면 얘가 10도가 상승하면 반응 속도는 몇 배? 2배 증가한다 그랬죠. 반응 속도가 2배를 증가하는데 얘가 무슨 법칙? 아레니우스 법칙. 맞습니까? 아레니우스 법칙. 그리고 압력이 상승하면 연소 범위가 넓어진대요. 근데 일산화탄소는 좁아지는데 얘가 상한계가 높아진다. 상한계가 커진다 그랬어. 그죠? 자, 그리고 산소 농도가 증가한대요. 얘도 상한계가 영향을 미친다. 얘도 상한계가 하한계보다 높아진다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아직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한계가 높아진다라는 게 그만큼 어떻게 된다라는 거에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한계는 뭐 약간 변하고 상한계는 크게 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나와 있으니까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그리고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여기 연소 범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넓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소의 폭발 범위는 상한계가 94%까지 급격하게 늘어난다라는 개념도 예전에 가보면 제가 넣어놨었어요. 원래 75%인데 걔가 이제 94%까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한번 넣어놨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앞글자 따서 보면은 산불난 PT다. 산소, 불활성 기체, 난류, 압력, 온도, 맞습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우리가 5가지 영양 요소를 얘기할 수 있다. 산불이 났는데 PT 체조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가연성 가스가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이제 하한계와 상한계를 얘기하지만 얘네가 2개가 섞였을 때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氧화탄소와 아세틸렌이 섞인다거나 또는 이제 산화에틸렌이랑 뭐 수소가 섞인다거나, 그죠? 뭐 일산화탄소나 부탄이 섞인다거나, 꼭 여기 나와 있는 가스는 아니지만 A가스와 B가스가 섞인다, C가스와 D가스가 섞인다, 또는 3개도 섞여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하한계와 상한계가 혼자 단일 물질로 있을 때보다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변하겠죠. 걔가 어떻게 변하겠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그 어떻게 변하는지를 구하려면 우린 무슨 법칙? 르샤틀리에라는 걸 얘기한다고. 자, 무슨 법칙이요? 르샤틀리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 르샤틀리에라는 걸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얘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올해 시험이 계산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2문제가. 근데 첫 번째가 이제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던 뭐 여러분들 위험도 구하는 거, 그쵸? 그리고 2번째가 요 르샤틀리에. 여러분들 르샤틀리에가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원래. 근데 요번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등장을 한 거야. 등장을 했으니까 또 나올 수 있겠지.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요 100이 자 보세요. 가연성 가스 농도죠.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 항상 내가 이제 조심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100%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불연성 가스가 섞여 있을 수 있다고. 그럼 그 불연성 가스의 농도는 전체 100에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빼줘야 돼요. 무조건. 아셨습니까? 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무조건 100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내 말은. 8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고, 아셨습니까? 네, 요런 것들 하나 좀 정리를 또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100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고, 요 L 있죠? L. 그래서 얘가 내가 만약 혼합가스 2개가 섞여 있을 때 걔의 상한계를 구하고 싶으면 상한계를 넣어주시고, 또는 하한계도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 르샤틀리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한계 구할 땐 잘 안 써요. 잘 안 맞는데요, 이게 상한계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구할 때 쓰는 공식이냐면 하한계 구할 때 쓰는 공식이기 때문에 아마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이 웬만큼 그래도 소방에 대한 거라던가 또는 르샤틀리에 대한 걸 알고 계시면 상한계를 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하한계가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상한계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말고 상한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한계가 나올 건데 상한계든 하한계든 어차피 공식은 어떻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에 1번 가스에 상한계를 구하고 싶으면 상한계를 넣어주는 거야. 2번 가스의 상한계, 3번 가스의 상한계. 근데 내가 하한계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상한계가 아니고 하한계를 넣어주고, 1번 가스의 뭐? 농도, 2번 가스의 농도, 3번 가스의 농도. 그러니까 이 농도를 다 더했을 때 10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불연성 가스가 만일 들어가 있다? 그럼 얘가 70이면 얘 3개를 더해서 가연성 가스 농도가 70이 나와야 되는 거고, 전체 농도가. 어차피 불연성 가스는 여기다 계산할 필요도 없거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식 모양을 바꾸면 이렇게 된다.
즉 상한계를 넣느냐 하한계를 넣느냐 그거는 이제 문제에서 상한계를 구하라고 하냐 하한계를 구하라고 하냐를 잘 보시고, 그리고 부핍이 잘 보시라 그랬죠. 불연성 가스 농도가 제가 섞여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와요? 화학 양론 조성비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앞에서 제가 틀림없이 그래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화학양론 조성비는 우리가 CST라고 하는 애인데, 가연성 혼합기가 정말 끝내주게 타는 농도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가연성 혼합기의 이제 CST, 화학양론 조성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 가보면 CST는 뭐 연료 몰수, 공기 몰수 곱하기 100이라는 걸 통해서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아셨죠?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대신에 여러분들이 하나 보실 게 뭐냐면, 자, 연료 몰수가 1몰이면 왜냐면 일반적으로 메탄이다라고 하면은 메탄 1몰이잖아요. 그죠? 1몰이 탔을 때 그때 필요한 공기 몰수가 이 안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그럼 공기 몰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산소 몰수를 얘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잖아. 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0.21로.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메탄이면 2가 되는 거죠. 즉 메탄일 때는 1, 메탄 1몰이 탈 때 CST는 해가지고 여기에 2에 0.21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고요. 맞나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메탄을 지금 우리가 만일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오기 좀 어려운 게, 지금 봐도 여러분들 좀 어때요? 좀 복잡하죠, 그죠?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나왔으니까 2에 0.2 해주면 요게 한 9% 정도 나올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론. 그쵸? 한 9% 정도 나오네. 요게 9.09 이렇게 나온대요. 09 한 9.1% 정도 나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구해보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에탄도 한번 해보면, 에탄, 얘가 메탄이죠.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에탄은 얘를 몇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3.5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5.4%가 나와요. CST가. 아셨죠? 그리고 프로판은 얘를 몇으로 바꿔주면 돼요? 5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5로만 바꿔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잠시만요. 여기 한 5.6 정도 나오고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그리고 예, 메탄이 한 9.5, 여기 한 9.5 정도 나오고요. 9.5. 자, 그리고 프로판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한 4.03% 정도 나와요. 아셨죠? 그리고 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몇 넣어주면 돼요? 우리가 6.5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쵸? 6.5를 넣어주면 이게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3.1% 정도 나와요. 아셨습니까? 네. 그냥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된다. 아니면 그냥 외워두세요. 메탄이 한 9%, 에탄이 한 5%, 프로판이 4, 부탄이 한 3, 뒤에 소수점 날리고 그냥 543, 9543 요 정도 된다. CST가. 아셨죠? 정말 적절하게 빨리 탈 수 있는 농도가 요 정도 된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계산 문제로 나왔을 때 뭐 구해라라고 나올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정의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연성 기체와 공기 중의 산소가, 즉 가연성 혼합기죠. 과부족 없이, 즉 과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이 연소 반응을 어떻게 한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시킬 수 있는 농도를 우리는 화학양론 조성비 CST라고 얘기한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화학양론 조성비일 때 영양요소라고 나와 있는데, 최소 발화 에너지가 어떻게 된대요? 최소.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건드려도 불이 붙는데 정말 미친 듯이 잘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완전 연소를 하고 발열량과 발열 속도가 최소가 아니고 뭐 최대. 그죠? 이런 개념도 같이 들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얘도 결국은 물리적인 조건이죠. 양적인 조건이니까요. 그죠? 가연성 혼합기의 양에 대한 거니까. 자, 그리고 다음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최소 산소 농도. 이것도 양적인 개념이죠. 왜냐면 얘는 이제 뭐에 대한 양? 산소에 대한 양. 그죠? 그럼 요거랑 우리 뒤에 나와 있는 나머지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제가 설명을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